팬들 사이에서는 있지 마피아 가사가 구린 줄 알았는데 선녀였다. 영진이 형은 나가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성도 높은 SM 팬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제가 걸스온탑 출시되기 전에 이번에 정말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던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SM이라서 애초에 기대도 안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치트키 맞지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지금도 이 라인업 자체는 다시는 없을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벌써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 보컬적인 능력에서 사실 무대를 보지 않고 음원만 들어도 귀가 뻥뻥 뚫리잖아요. 세상 어떤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발성부터 하나하나 다 비슷하게 갖춰진 멤버로 모두가 메인 보컬급에다가 창법까지 일체화된 발성으로 군무 맞추는 이런 아이돌 그룹이 어디 있겠어요. 그룹의 완성도 측면에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치트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원 성적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발매 후에 열흘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팝이라는 장르 특성상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는 장르라 단순 음원의 성적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음원 성적이라는 건 대중의 심리 특성상 좋으려면 파워풀한 장르보다는 편안하게 쉽게 즐길 수 있는 장르를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브의 11이나 에스파의 드림 컴트루 같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음원 성적은 더 좋거든요. 벽도 뚫을 발성으로 시원시원하게 듣는 이런 걸스온탑 특성상 영상적으로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워풀한 노래는 영상으로 봐야 그 맛이 제대로 전해지니까 말이죠. 여튼 이 정도까지가 이번 걸스온탑이 가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특성을 모두 무시할 정도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치트키급 완벽한 멤버 구성 때문이라도 팬들의 무한 응원이 이뤄질 것 같던 걸스온탑이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일단 이번 걸스온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는 팬들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전문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걸스온탑은 혹평을 듣고 있는 상태예요. 팬들 사이에서도 SM이라서 참는 거지 이게 뭐냐 하는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사적인 부분에서인데요. 사실 그냥 가사를 안 듣고 생각 없이 들으면 진짜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고막 청량하고, 특히나 사비 구간이 비트감이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신나고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라이트하게 즐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이돌판의 특성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나 SM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라이트하게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SM 음악을 듣지 않거든요. 이 음악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고 사운드 하나하나에도 다 신경을 쓰는 게 아이돌판이거든요. 예를 들면 에스파의 노래에서는 사람들이 광야는 어떻고 세계관이 어떻고 세비지에서 기미기미나 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들으면 효과음이 살짝 들리는데 이게 블랙맘바의 목소리다. 기미기미나 쯔쯔쯔쯔는 단순 의성어가 아니라 사이버 세계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계가 과열돼서 기미나는 그런 현상을 의성어로 표현을 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딥하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SM도 이런 디테일한 세계관적 장치를 음악 속에다가 1집, 2집, 3집 이렇게 이어갈 때마다 게임 확장팩 스토리 이어지듯이 붙여넣기 때문에 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믹 같은 것이 또 없나, 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스토리는 또 어떤 걸 표현하는 것인가, 세계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아이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지금까지 회사에서 팬들을 이렇게 조련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걸스온탑 같은 경우는 그런 서사와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없다. 그냥 진부한 철진한 가사나 써놨다. SM이 지금까지 보여준 색은 전혀 보이질 않고 그저 뻔하디 뻔한 이야기,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갓더 비트라는 그룹의 서사가 없다라는 게 혹평을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최근에 세계적으로 트렌디한 가사들이 어떤 가사들이냐, 나 잘났다, 나의 높은 자존심, 나의 능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연인 간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가 바람을 폈어?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나 이제 더 이상 너가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음악이 나오죠. 음악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미국 음악도 영국 음악도 요즘은 그런 경우로
식으로 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네 강아지 빼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걸스 온 탑 가터비트의 경우에는 이름부터 우리가 최고야, 우린 최고의 여자애들로 모였어, 우리가 탑이야 이렇게 외쳐놓고 정작 노래는 본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서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잘난 내 남자친구와 그 남자친구를 건드리는 너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너라는 게 듣고 있는 청취자가 된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듣고 있는 팬들에게 넌 내 남자친구를 건드렸어 하면서 공격적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버린다는 건데, 거기서 너는 내 남자친구를 건드리는 실리걸이다 라는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한단 말이죠. 뭐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귀여운 아이가 4차원적인 행동을 할 때 실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근한 표현이겠지만, 이런 남자친구를 뺏어가는 여자한테 말하는 실리걸은 귀여운 용어가 아니죠. 바보 같은, 멍청한 이런 의미를 담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너랑 나는 레벨조차 다르고 내 남자친구가 이만큼 잘났어 이런 표현 자체가 현대음악에 나올 가사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음악적 트렌드가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 주변 여자들 남자들 날 가지려고 안달이 났고 나 돈 이만큼 잘 벌고 나 이만큼 능력 있고 이런 것들을 크러쉬하게 표현하는 게 대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SM이 보여주던 서사가 없어져 버렸고 걸스 온 탑의 노래의 주체는 걸스 온 탑이 아니며 진부한 시대에 뒤떨어진 가사 배치다. 결국에 사기급 멤버들이 자기 파트에 킬링 포인트를 하나씩 넣으면서 그 멤버 파워로 이끌어가는 음악이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팬들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정말 전문가분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사기급 멤버들로 킬링 파트를 만들어서 그 파워로 이끌고 가는 음악이라는 건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볍게 라이트하게 들으면 비트고 보컬이고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불호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팬들 사이에서는 있지 마피아 가사가 구린 줄 알았는데 선녀였다, 영진이 형은 나가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성도 높은 SM 팬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뿅. 자,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비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저도 여기까지의 비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만들어낸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들이 나오는 건 결국에 아이돌판 인식을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스텝백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서사나 가사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엄한 작곡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후드럽 했다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이번 걸스 온 탑 가사 구린 이유가 땡땡땡 작곡가를 써서 그런 거래, 와 진짜 시대에 뒤처진 작곡가다, 최악이다, 이런 헛소문이 돌면서 그분이 가만히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셨어요. 당시에 트위터에서 2만 리트윗을 탔습니다. 리트윗만 2만 개면 조회수로 치면 뭐 수십만에서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헛소문을 봤다는 이야기죠. 원색적인 비판을 들으셨는데 정작 지나고 보니까 유영진 이사님께서 가사를 썼다는 팩트가 나오면서 그 난리를 치던 팬들이 굉장히 무한해지는 사태가 있었죠. 며칠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욕먹은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반응이 어땠냐? 그렇게 욕하다가 유영진 이사님이 가사 쓴 게 밝혀지니까 아이 참, 이사님이 왜 그랬대? 가사는 쓰지 마시지. 이러면서 피해자가 뻔히 존재하는데 지들 머쓱하니까 아님 말고를 시전하고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태가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터져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한 100만 명이 있었다면 20만 명 정도는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았구나 하면서 머쓱해라도 하지, 나머지 80만 명은 계속해서 작곡가 땡땡땡 아 그 스텝백 가사 구리게 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팬들이 회사에 어떤 걸 요구하기 전에 제대로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사태는 회사가 팬들 요구를 무시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많은 팬들이 회사에 어떤 걸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아이돌 팬들은 어차피 냄비야, 어차피 타오르고 금방 식어, 쟤네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지들끼리 모여서 저러는 거잖아, 그냥 자기들끼리 불타오르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계속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회사가 스탠스를 취하게 만드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비판은 비판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피해보는 건 회사가 아니라 아이돌 팬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